각종 사회 이슈들 주기자의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살펴볼까요? 네, 최근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 등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찰이 매년 1,0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공권력 경시풍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 폭행 관련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매해 1,000명이 넘는 경찰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위 중에 또 이렇게 폭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경찰이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집회와 본관 진입 시도에 대해서 집회 시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수천 명의 인원이 운집해서 국회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등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됐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에 명시적인 퇴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했고 미신고 집회이기에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집시법을 위반했습니다. 시위 당시에 경찰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충돌이 일어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당시 정확하게 충돌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한국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참석한 한국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중 일부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충돌하게 된 겁니다. 네, 일명 집시법이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집회 그리고 시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죠. 네, 국회 정문 울타리를 기준으로 바깥 도로에서만 주최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규탄대회 시작 전에 국회 측은 출입증이 허용된 사람만 정문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개방했는데요. 급기야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잡으러 가자며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본관 진입 시도는 불법이라고 방송을 했지만 통하지 않으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당시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좀 되기도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일부 시위대는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게 좀 밝혀졌어요. 어땠나요? 네, 본청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농성 중이던 정의당, 민주평화당 당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의당 관계자는 폭행 사태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서 연행된 참가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거죠? 네, 가까스로 충돌은 잦아들었지만 이후에도 이들은 해산하지 않고 계속 본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흔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한 명은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한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평화롭게 진행되는 시위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시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죠. 네, 지난 10월에도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 성향 단체들의 정부 규탄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2명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얼마 전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폭력을 휘둘러 연행된 이들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경찰 폭행과 관련된 논란은 예전부터 이미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5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대림동 여경 사건은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벌어진 주치자 난동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은 2명의 중국 동포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특히 여성 경찰관이 주치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여경 무용론이 일파만파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여경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이었고 그것 때문에 여경
효용성 논란이 또 일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때 요것 말고도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더 들리기도 했어요. 네, 여경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사건 영상으로 인해서 경찰의 대응을 논하기에 앞서서 공권력을 비우는 시민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또 경찰 폭행으로 큰 이슈가 됐고요. 네, 술에 취해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남성, 또 그를 제지하려고 하자 일행까지 달려들어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실시간 검색어는 물론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가해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네, 경찰관을 폭행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그 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상징적인 의미의 112만 원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에 등장한 경찰 2명이 자신을 폭행한 지금 중국 동포 2명을 상대로 112만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의 주소가 불확실해서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35단독 김지연 판사는 서울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이 중국 동포 강모 씨와 허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소장 각각 결정을 했습니다. 즉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인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이 경찰관들도 돈 받기 위해서 청구 소송을 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12만 원 청구 소송을 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재판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재판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주소 때문이라고요? 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강 씨와 허 씨에게 소장을 보냈으나 주소가 불분명한 탓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와 허 씨에 대한 주소 보정을 명해 등록 거주지 주소가 제출됐으나 폐문부재, 즉 문이 닫혀 있어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각하 처분된 겁니다. 원래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겁니까? 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 씨와 허 씨가 모두 일용직이라서 주소가 확실치 않아서 소장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결국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찰 폭행과 관련된 사건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실제 폭행이나 위협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한 해만 1만 800여 명으로 한 달에 900번 넘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중 공무상 상해를 당하는 공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범인 피습 등으로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이 9천여 명에 근접합니다. 한 달에 900번이라고 하면 이게 하루로 따져도 하루에 30번씩은 공권력이 공격을 받고 있는 셈인데 이것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도 상당히 많겠네요, 그럼. 네, 하루에 한 명꼴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범인 피습에 의해서 공무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03명으로 전체 공상경찰관 1,633명 중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좀 많은데요. 경찰 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는 게 좀 현실이고 그런 지적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경찰을 현재 폭행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전 술에 취해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7단독 이재경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판결을 내게 했던 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지난해 8월 한 60대 남성은 서울 구로구 경일로 인근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정모 경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손바닥으로 정 경장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 후에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 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을까요? 네, 법정에서 가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그가 반성하고 있는 점, 또 한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을 폭행한 가해자 처벌이 이렇게 벌금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사실은 요것 때문에 또 공권력, 어떤 경시 풍조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요. 다른 사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나요? 네, 얼마 전에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신의 형사입건 처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서 다시 찾아와서 지금 폭행을 했는데 결국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벌금형은 얼마나 나왔나요? 네, 청주지법 형사 1단도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고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인데다 죄질도 좋지 않지만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벌금형이라고 해서 몇억 원이 내려졌을까 했는데 1,000만 원밖에 또 내려진 게 아닙니다. 이러니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이 또 나오는 건데 현행법상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민원은 8,808명이었는데요. 그중 징역형 선고는 14%인 1,214명에 그쳤고 집행유예가 48%로 4,194명, 벌금 납부 등 재산형 선고가 34%인 3,00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약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대체적으로 이런 건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경찰 폭행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일단 미국의 경우부터 볼까요? 미국은 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법정 벌금형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국은 집행 자체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해와 폭행 등 그런 행위가 있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고요. 경찰관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락 없이 차에서 내리는 행위,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처럼 단호하게 대응하는 다른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영국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경찰을 폭행할 경우는 기본 3개월, 최대 7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 공권력이 더 무시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사례들이 자꾸 생기는 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 배경에는 인권과 기본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의 권한 약화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등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 없이 단지 온정적 관점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의 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딴 현장 대응 논란에 경찰은 지난 5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계적 물리별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5단계로 나눠진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가 주먹이나 발 등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경찰봉과 전기 충격기 사용이 가능하고 흉기를 사용하면 권총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대림동 여경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요건 어떻게 보면 먼저 대상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인 거고 선행된 폭력이 없으면 이건 말이 또 달라지는 겁니까? 네,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으면 경찰은 경찰봉과 테이저건 등 장구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인권 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경찰은 물리력 사용 시에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게 하고 현장 지원 및 자문단을 구성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 폭행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또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들의 안전이 일단 먼저 보장이 돼야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주 기자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